휴이노의 대표이사이신 길영준 대표께서 인공지능 기반의 웨어러블 의료기기 전망 및 소개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지금 뜨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길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휴이노 길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의 웨어러블 의료기기에 대한 전 세계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연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PwC에서 이제 진행했었던 설문 내용입니다. 향후 10년 뒤에 어떠한 의료 행위, 진료 방법들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이제 실제 필드에 계신 이제 피지션들, 이제 의사분들에게 여쭤보았더니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진료나 진단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다라고 대부분의 이제 피지션들이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게 좀 줄어들 것 같냐라고 여쭤보았더니 아무래도 이제 환자를 직접 이제 촉진하거나 환자를 직접 컨덕팅하는 행위는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대답을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의료는 데이터를 활용한 진료나 진료 행위가 이제 대부분이 될 것이라고 모두들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인공지능 등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인지를 이제 각 기관별로 제가 조사를 해서 이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이제 보고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살펴보면 향후에는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이제 AR이나 VR을 활용한 이제 치료법들 그리고 이제 진단법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IoMT, 원래는 IoT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띵스였는데 IoMT라는 형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메디컬 이제 띵스들을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훨씬 더 이제 리모트 모니터링이 이제 아주 각광받는 이제 의료 섹터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에릭슨에서는 이제 디센트럴라이징 되는 이제 치료법들, 케어들, 이제 환자들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쓰시고 병원은 그걸 모니터링 하시고 메디컬 데이터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주고받는 형태로 되면서 실제 이제 현재는 이제 센트럴라이징 된 이제 큐어가 이제 중심이라면 병원 중심의 어떻게 보면 의료라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디센트럴라이징 되는 케어가 훨씬 더 이제 증폭될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에릭슨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모트 모니터링이 이제 아주 필요한 이제 섹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머징에 대한 이제 의료 기술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내 이제 이머징 상태뿐만 아니라 원외 이머징 상태에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해 보면 여기에 대한 이제 웨어러블 기기들의 활용이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AT&T의 이제 헬스케어 리포트를 보고서를 이제 요약해 보면 실제 이제 아주 대용량의 이제 이미지들, 즉 이제 뇌 영상이라든지 이제 3D 스캔이라든지 등의 영상들을 아주 빠르고 아주 라이트하게 트랜스미팅 할 수 있을 기술들이 이제 보편화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AT&T가 아무래도 이제 통신 회사이다 보니 이제 5G나 이제 다음 나올 6G 형태의 이제 무선 통신의 대역폭들이 훨씬 커지면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원격 의료를 이제 짚고 있습니다. 이제 원격 의료가 훨씬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 보고서는 이제 19년에 나왔던 보고서이지만 실제 2020년 이제 저희가 올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특수한 이제 상황을 맞으면서 실제 이제 텔레닥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미국 내 마켓 텔레메디신 원격 의료에 대한 마켓을 75% 이상 점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AT&T도 이제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이제 중요성들을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상태이고, 더불어서 이제 AT&T는 이제 인공지능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바빌론 헬스라는 실제 구글에서 이제 인수했던 회사이고, 런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 이제 환자가 이제 채팅 앱에다가 이제 미열이 약간 있고 기침을 조금 하고 뭐 등등등의 증상을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이제 인공지능 챗봇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나 간단한 피드백을 해주면서 이제 실제 거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의사를 이제 매칭해서 영상으로 이어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영국에 있는 NHS 내셔널 헬스 서비스에 이제 아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제 의료 수가를 지원받으면서 영국의 재국민들이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현재 삼성전자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헬스케어는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이제 VR이나 AR을 활용한 실제 이제 재활이라든지 이제 디지털 테라피틱, 그리고 트레이닝, 이제 의료진들을 이제 전공의들을 이제 VR을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 한다든지 이러한 곳으로 훨씬 더 많이 활용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캘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MT에 대한 이제 섹터를 아주 부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아주 큰 시장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마찬가지로 캘컴도 이제 원격 모니터링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트렌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키아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이런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공통으로 얘기하고 있는 분야가 리모트 모니터링입니다. 이제 즉 환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본인의 생체 신호를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측정을 하고요. 원격지에 있는 의료진들이 그 데이터를 이제 요약을 해서 봤던, 아니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던, 이제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팔로우 해주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서비스 모델이라고 예상하고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이제 사업 방향성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휴인호는 이제 심전도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형 장비와 이제 패치형 장비, 그리고 측정된 심전도가 워낙 방대한 데이터이다 보니 이걸 좀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까지도 저희가 개발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의 스냅샷을 보면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식품의약 안전처에 등록된 첫 번째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등재된 첫 번째 의료기기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원격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국가에 어떻게 보면 지정을 받아서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고요. 현재까지는 서울대병원과 이제 뭐 기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약 59만 명의 실제 환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글로벌리 이제 코어 특허는 약 23개 정도를 확보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는 한 60여 개 정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프로덕트의 라인업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패치형 제품은 이제 심전도와 이제 심박수 그리고 호흡수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고, 약 14일 동안 이제 연속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시계형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이 앞에 있는 패치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산소 부하도나 이제 비침 습적인 non-invasive blood pressure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밴드형 제품은 이제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이제 체온까지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방향은 중간에 이제 리모트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입니다. 2015년에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가이드가 되어서 이제 합법화되어진 서비스이고요. 저희는 왼쪽에 있는 처방이나 이제 진단에 대한 영역을 저희는
서비스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이 영역은 오롯이 이제 의료진들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이 진행해야 되는 영역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료진들이 조금 더 이제 생산성 있게,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쳐다보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모델이지만,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이제 원격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플랫폼과 인공지능 플랫폼 그리고 디바이스들까지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미 이제 홀터 심전도라든지 이제 심전도의 여러 가지 펑션들을 이제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니즈는 이제 글로벌에서도 계속 이제 니즈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존에 이제 홀터 심전도 검사의 이제 진단율을 보시게 되면 거의 50%가 채 되질 않습니다. 24시간만 측정하는 제약사항 때문에 증상이 있는 이제 부정맥 환자들도 사실은 이제 진단율이 매우 낮은 편인데요. 이를 14일 연속해서 측정할 수 있다라면 이제 거의 99% 가까운 진단율을 나타낸다라는 선행 논문의 보고도 있는 상태이고, 확진에 대한 시간을 훨씬 더 이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대병원 기준으로 보면 약 18주 정도, 18주에서 19주 정도 웨이팅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는 저희가 이제 바라보면 실제 이제 분석을 위해서 손과 눈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생산성 있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시장도 매우 큰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통적인 의료 기술이 환자를 많이 이제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이 아주 작아 보이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 재작년에 이제 자마에 출간되었던 논문을 살펴보면 스크립스에서 진행되었던 논문입니다. 실제 증상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홀터 심전도, 그리고 이제 증상이 없는 환자들 대상으로 패치형 심전도를 연속해서 14일 이상 측정하게 해보았더니 약 25,000명 정도의 그룹들로 RCT 형태로 이제 임상 시험했던 결과입니다. 실제 홀터 심전도로 이제 찍어봤던 결과는 1%가 채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패치형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적게는 4배, 많게는 12배 이상의 진단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듯 이제 숨어 있는 환자들을 이제 많이 찾아내 줌으로써 이제 실제 이제 아주 좋은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가 사실은 제약사입니다. 제약사가 이제 아주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알리듬이라고 하는 이제 싱글 리드 패치를 만드는 미국 회사가 2016년부터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실제 바이엘은 이 회사에게 약 6천억 정도의 이제 임상 지원과 스폰서십을 통해서 계속 임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 바이엘의 매출의 증대를 보면 약 4조 이상의 매출의 증대가 일어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제 이제 숨어 있는 환자들, 실제 발굴되지 못하는 환자들을 계속 발굴해 내면서도 환자들의 리스크를 오히려 줄여주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회사는 이제 뭐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현재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홀터 심전도 검사의 90% 이상의 시장을 점유했고, 현재 마켓 캐피탈라이징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왜 저희 회사가 어떻게 하면 또 이 한국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저희는 국내 최초의 이제 웨어러블형 심전도 장치로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요.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하는 판독 기술까지 이제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실증 사업에 대한 허가를 국내 최초로 이제 공식적으로 얻으면서 지금 임상을 마쳐가는 상태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유한양행에 이제 50억 정도의 투자를 받으면서 시리즈 A 전체를 약 120억 원 정도에 이제 클로즈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생체 신호에 대한 인공지능 전문가이신 윤석로 교수님을 모시면서 지금 계속 연구를 계속 같이 해 나가고 있고요. 윤석로 교수님은 이제 서울 공대 부학장님이시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위원장님으로 최근에 선임되시면서 저희와 함께 계속 공동 연구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성능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실제 이제 퍼블리시된 신경망 중에서는 스탠포드 신경망이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액큐러시로 이제 퍼블리시되어 있습니다. 그 공개된 이제 신경망과 저희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저희의 그 데이터 전체가 이제 전체 레이어에서 약 1에서 많게는 4% 정도 높음을 알 수가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이제 인공신경망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이제 정확하고 좀 더 이제 생산성이 높은 신경망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이제 병원 전체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과 함께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최기영 장관님을 이제 모시고 저희가 이제 원격 모니터링 1호 이제 시연 행사를 이제 가졌었습니다. 이제 실제 병원에 있는 원격에 있는 병원 관계자분들이 이제 심전도 최기영 장관님의 심전도 실시간 심전도를 모니터링 해주는 시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었고요. 팀은 이제 계속 이제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는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하드웨어 쪽 전문가들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밸류 프로포션은 명확합니다. 이제 저희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환자는 부정맥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기존의 홀터 심전도 검사는 24시간만 측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제약 사항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정상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보다 불편하신 환자들은 이제 14일 이상 연속으로 이제 심전도를 찍어냄으로써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스트로크를 이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병원 입장에서 밸류 프로포션은 이제 기존에 2-3시간씩 걸리던 이제 홀터 심전도 분석 소요 시간들을 훨씬 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줄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3차 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차 병원에서는 이제 기존의 홀터 심전도 기계나 분석 소프트웨어가 매우 고가였었는데 그걸 약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충분히 이제 처방하고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프로바이더인 이제 보험사 즉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 돌아가시지 않는 분들을 위한 장기 요양 급여가 아주 크게 지금 큰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제품이 조기에 이제 환자들을 잘 이제 진단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훨씬 이제 비용을 줄여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이제 원격 모니터링, 즉 이제 원웨이 모니터링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제 이뿐만 아니라 원 내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지금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원격 모니터링에 관련한 이제 분야는 저희가 선도하고 있고 이 분야를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 이제 저희가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준비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휴인호의 길영준 대표이사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코멘트 있으시면 하십시오. 저 메트로닉의 김동우입니다. 유망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이루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외 시장 진출 관심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 네. 방금 언급 주셨는데 이 같은 분야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 시에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가시려고 보면 좀 경쟁 여건은 양호한데 급여라든지 그런 받아들일 상황이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고요. 선진 시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급여 제도 등은 좀 양호한 면이 많은데 오히려 경쟁이 있고 또 까다로운 검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휴인은 어떤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는 글로벌 마켓 진출을 방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전략 모두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첫 번째 이제 의료 인프라가 좀 조금 낙후된 국가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미 저희가 많은 진출을 이제 교두보를 마련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베트남이나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미 제약사들과 협업을 하고 모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 설명해 주셨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FTA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은 이미 이제 아까 보셨던 알리듬이라는 회사가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들의 측정 시간이고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의 정확도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거의 마켓시ェ어 90% 이상을 이들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성능의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경쟁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인 이제 경쟁력을 저희가 좀 더 가져가서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알리듬이 고가 정책으로 지금 시장에 진출해져 있지만 그거보다 중저가 형태의 이제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좀 더 나눠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공격적으로 오히려 이제 미국 시장을 들어가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웨어러블 워치에서 뭐 혈압을 잰다든지 뭐 이런 거 하트레이트 재는 것은 일반인들도 대강 정상 혈압, 정상 맥박을 대강 교육받으면 알 수 있는데 웨어러블 패치, 그러니까 심전도 모니터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결국 의사나 병원하고 링크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텐데요. 자, 그러면 이게 패치가 상용화됐을 때 병원하고 연계 프로그램이나 수가 발생 이런 게 같이 가야지 상용화될 수 있을 텐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정보를 클리어하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말씀처럼 이제 어떠한 정보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저희는 가이드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에서도 똑같이 알리듬도 중간에 의료진이 컨펌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소비자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중간에서 이제 리임버스 모델을 보험사가 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똑같이 저희가 이제 수가를 추진해서 병원에서 처방되는 형태의 제품으로 포지셔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패치의 구조는 어떤가요? 메모 워치는 듀러블 해가지고 네, 네, 굉장히 수명이 오래 갈 건데 네, 네. 패치는 어떻게 아. 이중 구조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붙이는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디스포절입니다. 즉 디스포저블. 일회용이고 14일 안에 이제 그럼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면 그 네, 하루에 한 네, 번씩 뭐 뜯어 샤워 없애야 된다는 워터프루프가 이미 되어져 있고요. 이제 샤워하는 동안 패치 일회용 패치는 이제 병원에서 쓰시는 패치를 쓰면 되고요. 예, 교환해서 쓰시면 되도록 저희가 이중 구조네요. 맞습니다. 디스포저블한 패치가 있고 기계가 있고 맞습니다. 네, 기계는 그렇습니다. 계속 오래 쓰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예. 예, 그 패치 타입 그 웨어러블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데 저도 그 무선 심전도기 정상인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뭔가 이렇게 발열감이 좀 있고 네. 패치를 붙였을 때 발열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전도가 들어와서 막 노이즈가 막 끼고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이 중간중간에 막 끊기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은 이제 기기의 어떤 그 퀄리티 이런 것들을 이제 떨어뜨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 국내 식약처나 FDA에서 이제 심전도 관련돼 있는 시험 검사 항목들을 보면 6060-2-1, 2 포함해서 47까지 해서 시험 항목들이 약 1,400여 가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심전도 파형에 대한 시험이 약 300가지 정도 되고요. 말씀해 주셨던 이제 발열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는 6061-2-1 분야인 공통규격 분야입니다. 정기 기계적 안정성 검사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기계가 사용할 시 몇 도 이상의 발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성능 검사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그 성능 검사에서 이제 패스했다면 이제 안전한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해 주셨던 이제 근전도가 묻어난다든지 신호에 노이즈가 묻어나는 거는 그거는 뒷단에 있는 이제 개별 규격 검사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신호에 대한 이제 데시벨이나 심전도 신호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약 300여 가지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근전도 주파수라든지 이제 다른 신호의 주파수들이 많이 섞이게 되면 그 시험 또한 이제 페일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해 주셨던 두 가지들은 이제 국내 식약처나 FDA에 있는 이제 시험 규격에 따르게 되면 대부분 이제 패스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게 다 패스되었다면 사실 기계는 기계적으로 성능은 다 상향 평준화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